안녕하세요. 금요일 소풍과 연결 아침 방송 시범 방송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부터 제대로 뭐 있나 시범이나 아직은 들어오신 분들이 안 계시네요. 아침 시간이라 사실 몇 분이 이렇게 같이 할까 싶긴 합니다만 출퇴근 시간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소풍 가는 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권수 형님 들어오셨네. 형님 출근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출근 중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상당히 덥네요. 일어나자마자 옥상에서 텃밭에 쭉 물 주고 내려와서 화분에다 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한 40분을 아침에 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텃밭에서 이제 고추가 제법 열리기 시작하고 오이도 맺히고 포도도 그렇고, 근데 작년에 블루베리 심었던 게 작년에는 제법 열리더니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제 서서히 꽃을 맺고 열매 흉내를 내야 될 텐데. 예, 김종국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미세먼지가 덜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지금 다음 주 EBS 방송 주제를 이 미세먼지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 주 전공은 원래 사실 레지던트 했을 때는 온코론지 그 종양학을 할 줄 알았어요. 종양학을 하시는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그래서 종양학 레지던트를 돌면서 종양학을 했었던 시간도 상당히 길었었는데요. 근데 어떤 좀 개인적인 계기가 있어서 종양학은 결국은 뇌 환자를 마지막 보는 게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부모님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이라 하더라도 그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조금은 아픔을 겪곤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학문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내분비학, 또 어쩌다 보니까 내분비 대사 유전학 이쪽이 저하고도 또 성격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한 4년차 때부터는 이 내분비 유전학 쪽을 했었고, 그래서 주 한 거는 건수 형님 건강해 보이나요? 예. 건강하게 밝게 살아야죠. 재밌게. 군대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내분비학을 시작을 했고, 제대를 하고 삼성에 전임의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내분비학, 유전학, 면역학, 콩팥 신장학을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는 유전학으로 땄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대학에 남아 있었다면은 유전학과 내분비보다도 유전학이나 면역학 쪽을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사람들에 대한 질환의 시작은 유전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많은지도 그렇고, 다 이제 면역학을 기초로 한 학문들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콧물이 나오고 한다 해서 비염이다 자가진단하에, 또 그 피부가 가렵다 해서 아토피다 해서 이제 자가진단을 내리고, 물론 이제 자가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치더라도요, 그 코가 나온다 해서 이비인후과 질환은 아니고, 가렵다 해서 피부과 질환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 이제 면역학을 기초로 한 메디컬 파트, 내과 파트의 이제 질환들이 되는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수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헛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산부장님이 뭐 잡는다고 그냥 가장 기초적인 양리의 지식만 있어도 알러지는 더 잘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항히스타민, 또 그 항생제, 스테로이드만 어떻게 적절하게 쓰게 되게 되면 알러지에 대한 치료는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치료는 겉으로 보이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포장인 것이지,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학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논문들 중에 유산균 제제가 이제 알러지,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 아니, 먹는 것이 어떻게 피부에 또 비염에 도움이 되는 가장 넓은 부분, 가장 우리 부피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장이에요. 근데 유산균을 논의하는 것은 장에서의 장관 면역을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침에 로션을 바르고 출근을 합니다. 이 로션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무슨 피부의 농도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것이 아니듯이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도 장에 로션을 바른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면역학 쪽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미세먼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사실 면역학, 호흡기학이 아니에요. 이게 숨을 쉬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막는다? 솔직히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10마이크로, 지금 더 문제가 되고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도 많이 실시는 맑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2.5마이크로. 즉, 우리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한 30분의 1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마스크로 걸러낼 수 있다. 사실 어렵고요. 또, 우리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타올로, 타올로 내 몸을 칭칭 감아놓게 되게 되면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숨쉬기가 답답해질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팽창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도 피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들이 피부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면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미세먼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 입자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 질산염이나 이제 암모니아나 이러한 어떤 유해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게 되죠. 흡수가 됨으로 해서 우리 면역학을 이제 교란시키게 되기 때문에 참 치사한 놈들이에요. 네, 터널 지났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 치사한 놈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양학도 그렇고 면역학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흉한 병이라 하게 되는 것이 밖으로 보이는 증상과 원인이 다릅니다. 본인의 모습을 숨겨서 이게 무슨 지네들이 마피아도 아니고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병 위에 병을 만드는 숨은 정부라고나 할 수 있겠죠. 강현정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강현정님도 운전을 하시면서 방송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었는데 이게 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오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가 딱 이제 사실 소풍 가긴 좀 덥겠다. 제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봅니다. 어저께 먼 곳에서 충청도에서 환자분이 모셨어요. 인하대에서 초기 진단을 받았고 천안 순창을 향해서도 받았었고 이 아이의 가장 큰 성장이 한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아이라서 검사상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한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보험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몇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임신하신 엄마가 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나 봐요. 이 트라우마로 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와 흔들림이 있어서 약을 드셨고 이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작다, 잘 성장이 발육이 잘 되고 있지가 않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연 발육에 대한 소견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이가 임신 중 근데 이 교통사고 난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되셨더라고요. 임신 중에 교통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약물의 복용이 출산한 뒤 아이의 성장 지연 발육에 영향을 준 것을 갖다가 조금 밝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부모님과 이게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라고 저는 증명을 시킨다는 게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교통 사고와 이것을 다 연관시킬 수도 없고, 아마 긴 싸움과 긴 어떤 그 갈등의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영역 이상의 것이라. 또 하나는 성장 치료를 갖다 시작을 하셨는데 한 달 정도 됐대요. 근데 아이가 성장률이 별로 변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 초급증으로 오셨던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병원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전체 환자의 대부분이 성저섭증 아니면 성장치료, 성장 고속도로로 환자들인데 진입하였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치료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안 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게 시작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한 5cm 큰다, 7cm 큰다, 3cm 정도 클 것 같다 예측을 하고 나게 되면은 3cm가 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5cm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게 되고, 항상 사람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플러스 알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성장에 대해서는 절대 목표, 무슨 이게 성형수술처럼 비포 애프터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급증을 버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월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미국이나 이제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분비 닥터들이 서부 쪽에서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지, 방학 때 특히 이제 6월 달이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6월 달이면 외국에서 들어오곤 하는데, 이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키에 대한 것이 꼭 우리 동영아 고맙다. 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몇 센치 이하, 또래들보다 어느 정도 더 작아야 된다, 1년에 뭐 4, 5cm 이상은 못 푼다, 어떤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었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는 그것보다 이제 심리적인 저신장이라고 해서 내가 키가 몇 cm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려있는 팀들이 그렇잖아. 눈이 하나밖에 없는 마을에서는 2개면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이듯이, 일정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집단에서 또 그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인 심정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제 키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키 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격을 보게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희망도, 주관적인 키를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커왔던 과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또래들보다 컸었는데 4학년부터는 비슷비슷해지더니 5학년, 6학년에 대해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가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키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 대상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 하에서 이건 치료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 논의할 것들이 이런 것을 논의할까 싶습니다. EBS에서 그동안 논의해왔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간의 그 대화로서 많이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6월까지 하고 이제 EBS는 사실 수요일 오전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물리적인 시간적인 것이 무리가 있고는 해서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미세먼지를 기초로 한 면역학. 제 주 전공 분야인 이제 내분비를 시작을 해서 이제 면역학 좀 건드리고, 마무리는 다시 이제 성저섭증을 조금 건드리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EBS 육아 교실을 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목요일이면 오늘 아마 성모병원 김영훈 교수가 방송하는 날이 아닌가 싶네요. 금요일은 누구야? 개그맨이 하는 프로가 하나 있고요. 미세먼지를 갖다 면역학적으로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넘어 신문, 방송, 미세먼지를 계속 떠들고 이제는 고등어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글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유차니 뭐 고등어니 물론 이제 하나의 소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리지널 소스는 사실 그런 거하고도 또 벗어나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최근 논의가 되고 있지만 최근 논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전체 건물들이 우리나라에는 목조 건물이 상당히 드물죠. 대부분 이제 시멘이나 어떤 그 예전에는 뭐 이것보다도 더 다른 석고나 다른 그 더 유해 물질이 많은 것들을 했었었는데 이미 그 미세먼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과정을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 건축 과정만 그 이상으로 어떤 그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도를 많이 보이는 것이 또 인테리어고요.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자동차도 물론 그럴 것이고 공장들도 그럴 것이고 또 30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이 대기는 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세먼지를 갖다 쉽게 얘기해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스모그죠. 영국식 스모그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뿌연, 하여튼 입자가 좀 굵고 이런 것들을 주저히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아마 그 이제 한국발 이제 한국산 스모그라고 해서 이 미세먼지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도가 높은 곳은 인도 델리라고 합니다. 그쪽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위 도시로서 그쪽이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있어서는 세계적 그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붉은색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본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님 그렇죠. 좀 황당하죠. 최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최 교수님 오늘 이거는 그 그냥 캐스팅, 난 최 교수님이 들어오면 무서워. 너무 학문적인 분이라. 다행스러운 거는 저하고 전공 분야가 달라서. 영우 아빠도 들어오셨네. 자, 몇 분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공익을 가장한 사익방송입니다. 의료 광고는 아니다. 의료 정보를 갖다 편하게 논의를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름을 소풍 가는 길로 정했습니다. 가는 곳이 제 일터가 아니라 소풍 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갈 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순범 선생도 들어오셨네. 도시에 산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출근길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막히기만 하게 되고 지금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 구룡터널을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차선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맨 3차선은 저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3차선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참 얌체족들이 이쪽으로 달려 들어와서 다 옆으로 싹싹싹 이거 다 고발 신고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뭐 나무의 종류 상관은 없어요. 좀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길 아니면 옆으로 좀 푸른색이 그 논밭이 있는 길을 시골길을 꼬불꼬불 달려가고 싶은 아침이네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EBS에서 할 이야기들을 갖다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대수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듯 하면서 오해가 많은 분야가 성대수증이라 아마 제가 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거의 퍼센테이지를 성대수증으로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친다. 좀 작게 살면 어때요? 하지만 성대수증은 그거와 좀 달리 하나의 질병입니다. 아이들의 평생 삶,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평생 삶의 질을 좌우할 수는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제 발동권을 좀 할 수는 없을까? 부모가 정하면 안 되니까. 부모가 물론 아이들에 대한 가장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걱정은 가장 많겠지만 그 아이의 아픔이나 병에 대한
이해도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닥터 이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한 가지 닥터들, 물론 이제 일부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기사화가 되거나 이제 이런 거 경우도 있겠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된다면은 저희 아마 닥터들이 지금 한 10만 번이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면허가 3만 번이거든요. 10만 번이 넘어, 지금 12만, 13만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이 퍼센테이지가 이 많은 닥터들 중에 뉴스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치게 된다면, 닥터들도 사람의 사회 구성도가 되어서 인성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율이나 어떤 사회적인 무리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작지 않을까요? 또, 기껏해서 닥터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된다면 뭐가 있죠? 지금처럼 정관 예우를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커지게 되거나 다리가 무너뜨려지게 되거나 가스가 폭발해서 사람이 죽거나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 때문에 사람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응? 닥터들을 좀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과잉진료? 과잉검사?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선 쳐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경우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또 과잉으로 뭐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액수나 이런 것은 크게, 물론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과 의구를 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건강상의 불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닥터를 좀 믿고서는 따라와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야,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옆뒤로 자꾸 샌다. 그 얘기 하려던 건 아닌데 또 터널에 들어가서 잠깐 끊길지 모르겠네요. 최 교수님은 그래도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방송이나 자기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계획하에 시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개업을 하고 나면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스탠바이 대기를. 잠깐 끊겼었네요. 조금만 더 가면 다시 이제 병원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글쎄, 이런 말을 닥터가 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은 너무 닥터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보다 믿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서 입을 피해 손해를, 사실 닥터를 믿어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으면은 시비 걸고 항의하고 요즘 무슨 시대출법이니 어쩌니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아서 오게 되는 피해는 너무 더 크니까 사실 시대출법 듣고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어쩌다 전체 의료 건수 중에 그 사고가 터진 건수가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그 몇 퍼센트도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개인에게는 상당히 큰 거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 의료를 좌우하려고 한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위험 부담을 다 안고, 내과 지원율이, 외과 지원율이, 산부인과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피부과, 안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솔직히 바이탈을 병원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바이탈이 아닐까요? 근데 바이탈을 다루는 과가 안정을 잃고 나게 되면은 병원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가 마음껏, 소신껏, 또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환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동우님 그 말이 또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글쎄, 우리나라만 그런지 다른 데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다른 직업에 대한 존중도가 상당히 좀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아요. 닥터만이 아니라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경제적인 수준으로 어떤 순위 매김이 되거나 그 존엄성,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 면역학을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옆뒤로 새버렸는데요. 이게 뭐 어때, 그죠?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수다를 떨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마 친해철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의료적인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닥터 이외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공감하지도 않고 그러냐 저러냐 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병원 내에서 만나고 접하고 대해야 될 것은 우리 서로잖아요. 위험부담이 있으면 안 가죠. 당장 택시기사분들도 나갔다가 빈차로 나올 위험부담이 높은 곳은 안 가시잖아요. 평생 했었던 것을 갖다가 좌우하는 법인데, 규칙에서 근데 무시당한다기보다는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닥터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인정을 못 해주고 가치관을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응? 저희 닥터들도 한 가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해왔었는가를. 하지만 좀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요. 최 교수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동사무소나 은행 가게 되게 되면은 바보예요. 잘 못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평일날 나가본 적이 드무니까. 그래서 뭐 세무서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막 서류가 뭐하니 저하니 뭐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주고서 니네들이 해라 하게 되지 제가 모르겠더라고. 반 바보로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특징인데요. 아마 최 교수님도 저보다 더 하면 더 할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무시당한다 생각하게 되게 되면 참 오늘 이 출근길이 소풍의 길이 아니라 슬프죠. 진짜 어디 가서 내일이 토요일이고 최 교수님은 내일 쉬시겠네.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 병원 특성상 내일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토요일날 끝나고 나게 되면 헉헉헉거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진료를 하거든요. 진료 마치고 내일은 가평에 지금 한 3주 정도 가평을 가보지를 못해서 내일은 가평을 가서 그동안 농사진 게 어떻게 됐나 보고 또 풀 좀 다 어떻게 좀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돼요. 앵두도 열렸을 것 같고 감자도 꽃이 폈었겠죠. 일주일 내내 환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병원 내가 아닌 나 아닌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싫어요. 퇴근 뒤에도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허허끼끼를 하고 술 한잔하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풀는 거였는데 요즘은 친구들보다도 그냥 혼자 앉아서, 어저께도 집에 퇴근해서 혼자 쭉 앉아가지고 가볍게 한잔하면서 영화 한 편 보고 해무 봤어요. 해무. 근데 조금 과장된 내용이 있고, 물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과장도 있겠지만 끝에는 허탈하기도 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한쪽 사이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좀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자, 일단 다음 주 수요일날 미세먼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면역학을 기초로 해서 한번 미세먼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이해를 하고 미세먼지를 피한다 말도 안 돼요. 미세먼지 있는 날 외출 상관, 솔직히 그것도 코미디 아닐까요? 숨을 안 쉬면 모를까 집안에는 공기가 없나요?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몸에서 묻어오게 되고, 핸들바를 바로 하나 한 점에도 이제 날려들게 되는 게 미세먼지인데, 집안에 있다 해서 덜하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꼭 호흡기만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교수 들어왔네.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어디 이 교수도 잘할 것 같은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감기 환자든 어떤 환자든 한 30분만 딱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 30분, 30명 이상의 진료를 하게 되면은 지쳐서 잘 못해요. 예전에는 한참 많이 할 때,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 참 그때는 야, 이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아. 가장 많이 한 기록이 800명까지 갔습니다. 하루에.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또 그렇게 와주신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때 8시부터 10시까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 마음을 다 잡아먹는다, 나를 좀 다스린다 생각하고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8시에서 10시까지 1년 365일 추석, 설 다 했었습니다. 혼자 1년을. 그리고 2년 차부터 이제 후배가 들어와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본 날이 800명 봤어요. 한 번에 들어올 때 3명, 5명씩 들어와. 그때는 또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서 약을 병원에서 안 줬지만, 그때는 병원에서 약도 조제해서 줬었던 시절이라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어요. 그 뒤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루에 50명 이상 안 본다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화가 됐는지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안 와요. 평균 진료 시간이 조금 이제 길게 본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와서 대화하고 떠들고 하는 게 즐거우니까. 자, 저는 다 도착을 했습니다. 소풍 가는 길 소풍 올라가겠습니다. 김정국님, 최 교수님, 호영아, 다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빠이빠이.